어르신, 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숨이 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저녁이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우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54세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8년간 응급실과 노인병동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걸 알게 됐습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과 그 전에 쓰러지시는 분들, 그 차이는 단 네 가지 습관에서 갈립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아버지를 살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년 전 제 아버지는 76세였습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81세.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손주들이랑 축구도 하십니다. 아들아, 이제야 사는 것 같다. 최근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한 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8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생명을 구하는 네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9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이 85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오늘 아침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 오십니다. 넘어지면서 골반이 부러지거나 갑자기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그리고 대부분 그대로 회복을 못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부터 하느냐고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90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딱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비밀은 물, 생명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 드셨나요? 응, 한 잔 마셨지. 나는 커피 마셨는데 목 안 마르던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본인이 목마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가 고장납니다.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게다가 혈압약 드시죠? 당뇨약도 드시죠? 이뇨제도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 약들이 소변으로 물을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게 왔던 환자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작년에 70대 초반 여성분이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고요.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어요. 그리고 화가 자꾸 나요. 남편한테도 애들한테도. 검사를 했더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혈액이 정상보다 훨씬 끈적끈적했고 신장 수치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물 자주 안 드세요? 아,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바로 이겁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밤에 깨기 싫어서, 목 안 마르니까. 이런 이유로 물을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탈수가 계속되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심장은 그 피를 밀어내느라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관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옵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단 하나만 처방했습니다. 물 하루에 딱 4번만 드세요. 시간 정해서 드시면 됩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짜증도 안 나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네, 단지 물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인이 탈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화장실 가서 소변색 보세요. 맑은 노란색이면 오케이이고,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거울 보고 혀 내밀어 보세요. 혀가 말라 있거나 갈라져 있으면 심각한 탈수입니다. 세 번째, 손등 피부를 살짝 집어보세요. 바로 펴지면 오케이이고, 천천히 펴지면 탈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시고 이 영상 계속 보세요. 그럼 물을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놀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은 하루 4번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한 컵 드시면 밤새 잃은 수분 보충하고 장 운동도 도와줍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면 소화를 돕고 과식도 막아줍니다. 오후 3, 4시경에 물 한 컵 드시면 오후 피로 예방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반 컵에서 한 컵 드시면 밤사이 탈수 예방합니다. 그럼 밤에 화장실 가려 깨는데요?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것과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 무엇이 더 나쁜가요? 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비밀. 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만 마신다고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 거. 제 환자분 중에 매일 만보 걷기 하시던 분이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셔서 평생 휠체어 타시는 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근육, 생명의 방패입니다. 선생님, 저 매일 산책해요. 아침에 30분, 저녁에도 30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68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공원 걷기 하셨어요.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정상. 약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2주 만에 다리 근육이 30%나 줄었어요. 그러다 폐렴이 왔고 욕창도 생겼고 결국 3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이분이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넘어져도 뼈가 안 부러졌을 텐데. 여러분,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진 못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매년 12%씩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도 잘 걸립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악화됩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럼 헬스장 가야 하나요? 무거운 기구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의자 3종 운동이 있습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루 딱 10분이면 됩니다. 운동 1.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손은 가슴에 X자로 올리거나 무릎에 가볍게 얹으세요. 10번만 하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운동 2. 종아리 들기입니다. 싱크대나 벽을 잡고 까치발로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15번 반복하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여기가 펌프질을 해야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발이 차가우신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종아리 근육이 약한 겁니다. 운동 3. 한 발로 서기입니다. 테이블 잡고 한쪽 발 들어서 10초간 버티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처음엔 흔들릴 겁니다. 괜찮아요. 일주일이면 안정됩니다. 이 운동이 균형 감각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하시고, 점심 먹고 10번 하시고, 저녁에 TV 보면서 10번 하세요. 하루 30번이면 됩니다. 시간으로 10분? 이 10분이 여러분을 휠체어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5번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이렇게 천천히 늘리세요. 자, 2번째 비밀. 근육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지 마세요.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아버지를 살린 것도 바로 이 3번째 비밀이었습니다. 3번째 비밀은 약이 빼앗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 드시고 계시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약을 끊으라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동안 동시에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 해드릴 거? 5년 전 아버지는 76세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성실하게 드셨어요. 한 번도 걸으신 적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시고, 방금 먹은 약을 또 드시려 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치매 온 것 같아. 저는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B12가 정상의 40%, 마그네슘이 정상의 50%, 코엔자임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바닥이었던 겁니다. 왜요? 약 때문이었습니다. 혈압약이 마그네슘을 빼앗았고, 당뇨약이 비타민 12를 고갈시켰고, 콜레스테롤 약이 코엔자임을 소모시켰습니다. 이걸 약물성 영양결핍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저도 아버지 일 겪기 전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비타민 12가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자주 경련합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이 없으면 극심한 피로에 근육통 그리고 심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저는 아버지께 약은 그대로 드시게 하고 대신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에
바나나 1개 드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 정어리, 삼치 드시고 매일 간식으로 호두, 아몬드 57알 드셨으며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의사와 상담해서 보충제로 채웠습니다. 6주 후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또렷해지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약 때문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약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드세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보충됩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달걀, 치즈, 조개 드세요. 비타민 12가 보충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고등어, 정어리 드세요. 코엔자임이 보충됩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은 계속 드시되 약이 빼앗는 것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돌아가십니다. 네 번째 비밀은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멀리 있나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나요? 이 질문들에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잘 들으세요. 외로움은 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75년 연구 결과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하루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79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는 혼자가 편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어요. 체중이 10kg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밥맛이 없어요. 살기 싫어요. 마지막 말을 하실 때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검사를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3배 그리고 염증 수치가 정상의 5배 그리고 면역력이 바닥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우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또한 치매 위험이 3배 증가하고 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저는 그분께 약 대신 다른 처방을 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10분 대화하세요. 전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창피해요. 하지만 아들분이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 노래 교실을 일주일에 2번 시작하셨습니다. 2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체중도 늘었고 무엇보다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친구가 생겼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병입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루 10분 대화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하시고 이웃에게 인사하시고 슈퍼 가서 계산하면서 한마디 나누세요. 일주일에 1번 외출하는데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노인정 또는 교회, 절, 성당 또는 공원 산책하세요. 취미 활동으로는 노래 교실 또는 걷기 모임 또는
탁구, 게이트볼, 그리고 서예, 그림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일주일만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친구가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소통은 약입니다. 부작용 없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게 네 번째 비밀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물을 하루 4번 드시고, 둘째, 근육 운동을 하루 10분 하시고, 셋째, 영양 보충을 매일 식단하시고, 넷째, 사람 만나서 매일 10분 대화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하루 건강 루틴을 공개합니다. 제 아버지도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드시고, 창문 열고 깊은 숨 5번 쉬시고, 의자 운동 10번 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점심에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점심 식사 드시고, 견과류 57알 드시고,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 10분 하세요. 오후 3, 4시경에는 물 한 컵 드시고, 종아리 들기 15번 하시고, 한발 서기 좌우 10초씩 하시고, 가능하면 산책을 10에서 20분 하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저녁 식사하시고, TV 보면서 의자 운동 10번 하시고,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 주 2회 이상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반 컵 드시고, 오늘 있었던 일 떠올리시고, 내일 할 일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도 실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알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실천 꿀팁. 첫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물 3잔만 마셨어도 오케이. 운동 5번만 했어도 오케이. 어제보다 나으면 됩니다. 둘째, 하나씩 추가하세요. 1주차에는 물 마시기만 하시고, 2주차에는 운동 하나 추가하시고, 3주차에는 식단 바꾸시고, 4주차에는 사람 만나세요.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랑 같이 하면 재밌으며 서로 챙겨주게 됩니다. 넷째, 달력에 체크하세요. 매일 체크 표시하시면 눈에 보이게 되어 동기부여됩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28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을 봤습니다. 85세 넘어서도 건강한 분들, 80세 전에 쓰러지신 분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물 마시기, 근육 운동하기, 영양 채우기, 사람 만나기, 이게 전부입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